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4월 20일 경상북도 식품위생지 시험 과목 중 식품위생학 과목에 대한 해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우리 경상북도 이 식품위생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경력경쟁이라는 이 네 글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마 시험을 보실 때는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우선 문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 단답형 문제들이 10문항 이상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 공부했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쓱쓱쓱쓱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있었죠. 이 변별력을 주는 문제, 그 문제는 제가 강의 총평에도 남겼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알고 정확히 푸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사실 난이도가 정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뭔가 조금 킬러 문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 법을 다 본다? 요거는 조금 너무 어렵고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 제가 이 수업 커리큘럼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문항 때문에 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라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었죠.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뭐 울고 개가 나왔어 이런 친구 아무도 없었고 다들 정말 열심히 잘 풀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나니까 좀 쉽게 풀었다. 이런 피드백도 주셔서 정말 이제 뿌듯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그 식품위생지 카페죠. 품격 카페에 이 총평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답안들 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페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각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은 오늘 또 이렇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중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별력을 주는 한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그 한 문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모두 다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그 해설 특강 영상에서 제가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보면 선생님이 쉽다던데 나는 많이 틀렸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별로 응시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결과는 필기시험 나올 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난 떨어졌다 나는 합격했다 섣불리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수진들이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우선 순서가 다를 수 있고요. 보기의 순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확히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내용도 또 출제가 됐네. 요런 부분 좀 살펴봐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갈 수 있게.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공채, 식품위생지 이제 지방직 그리고 교육청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경상북도에 나왔구나. 또 앞서 해드렸던 경기도에 나왔구나.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이 24년도의 경향도 파악하고 본인이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파트별 이제 어떤 내용들이 또 몇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우리 파트별로 이제 문항수를 좀 체킹을 해볼 건데요. 이 순서는 이제 선생님 교재인 식품학 기본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법규 단원. 이 위생법 단원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정말 흔치 않은데 변별력 주기는 짱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법규 내용을 이 세세한 부분까지 참 외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규에서 두 문제 출제됐고요. 우리가 등록, 허가, 신고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뒀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영업 쉽게 풀었을 것이고, 자가품질 검사가 바로 그 킬러 문항입니다. 뒤에 가서 선생님이랑 자세히 또 풀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파트인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이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됐는데, 보통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아마 법규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문제 출제된 것 같고, 변질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 아주 익숙한 세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염지표균, 진짜 올해도 선생님은 오염지표균 공부를 예전에 시험장에 갔을 때, 지난번 경기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학생분이 선생님 오늘 뭐 나올지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제가 지표균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여러 지역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런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들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경북도 특히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총 11문항이 출제됐죠. 우리가 위생학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식중독 파트입니다. 식중독 파트고요. 이 파트에서 보통 9문제에서 많게 11문제 출제가 되는데 무려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됐죠. 11문제가 출제됐고요.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신경독, 뉴로톡신을 만드는 균주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병원성 대장균 중에서도 인베이시브, 즉 EIEC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이 식중독균과 주요 원인 식품, 이제 발생되는 식품들에 대한 연결을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 파트로 가보면요. 동물성 자연독에서는 마비성 조개독, 수많은 독 중에 정말 쉬운 독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디옥시리발레놀, 심지어 검출 기준까지 외우고 있는데 이 친구, 이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를 물어봤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 대상, 우리가 변형식품의 경우, GMO의 경우는 안전성 심사 부분과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공부해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고요. 자, 5문제가 무려 화학적 식중독에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 경상북도가 화학적 식중독 문제가 꽤 자주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카바메이트제, 핵심 콕콕 나왔고요. 그 다음에 PLS,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나온다. 그냥 숫자 묻는, 계속적으로 시험이 출제됐던 그 0.01ppm을 묻는 일률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페놀 A, 이 비스페놀 A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중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방사능 핵종. 진짜 이거는 적중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있던 문항, 그 문제 스타일 그대로 나왔어요.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거 너무 쉽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치카바메이트 나왔습니다. 에치카바메이트, 우리가 이 식품의 제조 및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 중에 요즘에 핫한 아이죠. 최근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자, 감염병은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과 위생동물도 민물고기라는 표현과 함께 간흡충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쉽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썹 파트를 보면은 해썹 파트에서만 2문제가 출제됐고, 우리 해썹 뒤쪽에 이제 식품시설, 위생시설, 그 다음에 취급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식품 등의 위생과 관련된 내용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2문제는 다 해썹과 관련된 BCP, 그쵸? 우리가 7원칙 중에 1원칙은 유해요소 분석이었어요. 그때 B, C, P를 이제 열심히 분석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7원칙의 정의, 학생들 아마 쉽게 풀었을 거고요. 마지막 독성시험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위생검사 파트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독성시험이어서 또 잘 풀었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첨가물이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해설특강을 해보면 또 시험 보러 가보면 첨가물이 한 문제 정도는 그래도 꼭꼭 출제가 되고 막 2, 3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아마 다른 데 비중을 주느라고 아마 첨가물이 출제되지 않은 점
봐줄만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영업은, 자, 우리 학생들하고 맨날 공부했던 특특시군구입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들한테 이 말을 계속 문제 풀 때 하기 힘들었고, 애들아 이건 줄임말로 특특시군구야. 그래서 애들이 하도 특특시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특특시군구의 특특이 뭐였죠? 막 이렇게 물어볼 만큼 우리가 정말 자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본 이론 때부터 등록해야 되는 영어, 허가 받아야 하는 영어, 그 관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문제풀이 중 가면 애들아 신고가 나오면 다른 영업이 낯설어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신고도 한번 쭉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나왔고요. 4번 조사 처리업은 신고 아니죠.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자, 2번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생님이 틀려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1번 보면 1번이 지금 정답인데, 떡류는 자가품질 검사 2개월에 한 번씩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떡류 말고요. 2번 보기에는 만두류가 있었고, 3번에는 알함유 가공품, 말하기도 어려운, 4번에는 모조치즈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가품질 검사, 지금 우리 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는 어디까지? 그럼 선생님 이거 아예 안 배운? 아니죠. 우리 책에 이미 있어요. 사실은 기본서에 있어요. 제가 법령을 다 넣어놓으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식품 제조 가공업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렇게 공부를 외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했고, 나와도 틀릴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험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떡류 물어봤어요. 키도 안 달아. 여기 떡류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물어봤냐면 즉석 식품류도 아니야. 만두류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그죠? 만두류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식용 유지 가공품이 아니라 모조 치즈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제가 그 실전에 내도 애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알함유 가공품 여기 3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개월, 3개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떡류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개월 한 번. 보기도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외우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틀려도 된다고 하니 그럼 다른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하나는 틀려야지라고 한다면, 자, 나머지 19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95점 정도 선생님이 나 근데 100점 맞고 싶어 하면은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풀고 나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학생들 또 공부량 늘어나게 생겼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또 이거 작업품질검사 기출됐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식품과 미생물 파트 문제 중에 식품의 변질,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자, 2번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마르체센스 누구보다도 이 글씨만 봐도 선생님은 약간 빨강색으로 보입니다. 그쵸? 세라차 마르체센스는 식품의 표면에 청색,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렸죠. 우리는 적색인 걸 너무 자주 배웠고 그 색소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르코누스톡 메센테로이디스 점질물 만들죠. 설탕 가져다가 그런 내용이나 마이크로코코스 베리언스 같은 이런 점질물 만드는 친구들, 또 에르위니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기출된 친구죠. 물러지게 하는 채소 연부병, 원인균 이런 것들이 출제가 같이 되었습니다. 4번 식품의 대장균군 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뉘앙스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대장균군 수의 어떤 의미, 이걸 측정하는 목적, 이런 뉘앙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기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 어떤 지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우선 정답은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이제 선생님 생각이 됩니다. 이 대장균군 수를 본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오염지표, 분변 오염지표균 또는 뭐 지표미생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표미생물의 경우는 어떠한 식품을 다룰 때 뭔가 분변이 묻을 수 있는 그런 비위생적인 것들을 이제 그래서 분변과의 관련성도 굉장히 따지고 또 이런 식중독균이나 뭐 감염병균의 공정 가능성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러한 분변과 관련성들이 있어서 비위생적 취급이 가장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딱 나오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딱 풀면은 이게 3번이 딱 보이는데 4번 보기가 다른 보기들을 보다 보면 약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보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보기 고민했어요, 이 문제 고민했어요 할 때도 제가 충분히 수긍하는 게 1, 2번은 그냥 뭐 세균의 오염 정도 이런 거라 딱 봐도 일반 세균수나 뭐 쓸데없는 소리였고 4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식품의 안전성, 외워서 나왔죠. 안전성, 보존성, 취급의 적절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거 답이지 너무 쉬워. 근데 4번을 딱 보면은 뭔가 취급, 식품 취급의 적절성, 보존성, 안전성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혼동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는 선생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4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대장균군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건 지표미생물의 가장 본 바탕에는 뭐가 들었냐면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요게 가장 본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보기에서 가장 맞는 내용을 찾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위생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위생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냐가 위생학 문제 풀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3번으로 물론 이제 답안이 나와야겠죠. 답지가 결과가 성적이 나와야 확실해질 수 있지만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4번에 있는 내용은 시중 교재에서 똑같은 문장을 찾았습니다. 교재에 이제 이 똑같은 식품의 안전성, 보존성, 취급의 양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력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문장이 시중 교재에 있었고 그게 일반 세균수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4번은 아마 틀린 보기로 처리되지 않을까, 3번이 정답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신경독소를 생성하는 식중독균 보툴리눔입니다. 그쵸? 잘 풀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니다. 자, 6번은 지금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 대표적으로 4개, 5개, 6개까지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병원성 대장균을 물어보고 있는데 특징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점혈변 하면은 이미 어떤 점혈변이 없는 애들은 바로 이제 대상에서 빠지죠. 또 세균성 이질, 그죠? 강력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 세균성 이질과 유사한 장염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관 침투성 또는 장관 병원성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엔테로 인베이시브 이콜라이에서 EIEC 친구가 정답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식중독균과 원인 식품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비브리오 파라 헤몰라이티쿠스야. 누가 봐도 그냥 여기서 막 물고기가 막 뛰어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돼지고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원인 식품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나오는 막 식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왜냐면 원인 식품이 굉장히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식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경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균 하면은 굉장히 시그니처처럼 생각이 드는 그 식품이 나와야만 혼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절대 혼선이 없어요. 비브리오와 돼지고기 다른 보기는 뭐 있었나요 하면은 캠필로박터의 닭고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살모넬라의 달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이런 시그니처들이 잘 나왔고요. 8번 마비성 조개독 하면 우리가 PSP입니다.
삭시토신, 고니아톡신, 프로토 고니아톡신 이런 독소들이 이제 원인 독소입니다. 자, 9번 곰팡이 독소 중에 우리가 데옥시니발레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푸사리움 속이 만드는 독소죠. 이 디옥시니발레놀을 생성하는 곰팡이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다른 아이들의 뭐 이렇게 푸사리움 속인데 다른 종명이 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 그럼 뭐 선생님 저 되게 본격적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면 푸사리움 속은 하나의 그 독소를 여러 곰팡이에 만드는 경우 되게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막 트리코테신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거 푸사리움 2개 나오면 이거 서로 곤란해진다 막 이랬는데 다른데 다 그냥 아스퍼질러스 속이나 다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푸사리움만 알아도 풀 수 있었어요. 뭐 로지움 이런 거 몰라도 푸사리움 속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이제 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번 볼까요? 유전자 변형 DNA와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당류라던가 유지류 같은 식품들이 이제 우리가 그 예시로 배웠던 아이들이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DNA나 단백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공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식품들을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식품이라던가 식약 처장이 이제 식용으로 승인을 한 그런 원료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비의도적 헌입치가 몇 프로냐면 3%였죠. 근데 5%라고 나왔어요. 이 4번에 5% 이하인 경우 하면 어떻게? 당연히 표시해야지. 3%도 되게 많이 주는 거라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유럽연합은 0.9%만 줘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단체가 막 왜 우리나라 이렇게 높냐 막 이렇게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3%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요거 유기염소제의 대체물로 콜린 에스터레이스의 에스터라이즈의 이 활성을 억제하는 농약 너무 쉽죠. 이미 유기염소제의 이제 대용품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유기인제와 유사한 중독기작인 콜린 에스터레이즈의 활성을 억제하는 친구는 가바메이트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12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이렇게 어떠한 농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들의 이제 허용 기준, 잔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률 기준을 적용했었고요. 그 일률 기준은 얼마? 0.01mg/kg입니다. 자, 그리고 뭐 디테일 해보자면 1번에 아마 0.001, 0.1, 1.0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 뒤에 있는 거 항상 아마 우리 경력경된 친구들도 그렇고 시기 친구들은 다 제가 말했죠. 뒤에 단위 항상 살펴봐라. 네, ppm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mg/kg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까지 꼼꼼히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것도. 자, 13번 갑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의 힌트가 있죠. 음료수 캔에서라고 했으니까 아마 근데다가 1번에 비스페놀 A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너무 가까이 바로 답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 이런 내부 코팅제에서 사용되기도 해서 용출이 되기도 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비스페놀 A입니다. 뭐 다른 보기에는 뭐 다이옥신, PCB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14번 이게 이제 식품의 검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사능 액조. 이거 이미 저희 문제집에도 있고요. 아주 예전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식품에 이제 이 방사능 핵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요오드 130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슘이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막 반감기 외우고 이런 거는 세슘 137인데 우리나라 기준에는 137만 있는 게 아니라 7과
134가 합쳐진 값이 기준으로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핵종의 기준을 물어볼 때 요게 딱 쓰입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4개거든. 근데 기준은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을 보면은 세슘 134, 137, 요오드 130 이렇게 해야 3개가 맞춰지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한 핵종 중에 스트론튬 90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이제 요걸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 새로운 거를 넣으면 좀 더 노력한 출제자고 요 3개 딱 넣으면은 옛날 문제 가져오신 출제자인데 아주 이런 문제 보면 아 되게 쉽게 내시려고 문제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스트론튬 90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발효식품이 포도주, 요구르트, 치즈, 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자, 선생님 기억에 이렇게 발효식품이라는 언급이 앞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포도주라는 글씨에서도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에틸카바마이트의 그 원인 식품에는 이런 주류, 그러니까 알코올 음료나 발효식품이 원인 식품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포도주,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 또 알코올 음료가 원인 식품으로 나왔으면 에틸카바마이트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문장이 짧았어요. 이게 문장이 짧으면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가 길면 보기를 까다롭게 해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금방 고를 수 있는데 문장이 짧으니까 보기가 되게 쉬웠어요. 뭐 에탄올, 메탄올, 둘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에틸카바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전혀 겹치는 내용 없이 이렇게 에틸카바마이트가 답인 거를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16번 사람과 동물에게 같은 병원체. 자, 이 말은 이미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이 같은 병원체로 감염이 되는 감염병을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저가 정답이었어요. 나머지 어려운 아니에요.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염병 파트 공부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이거는 경구감염병이야. 이거는 인수공통 감염병이야. 이렇게를 충분히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17번 민물고기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민물고기를 생식했다 하면은 우리가 1번 간흡충으로 가면 됩니다. 이 민물고기가 사실은 여러 기생충들에게 들어있던 숙주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2번에 고래회충이 있었고요. 누가 봐도 바닥고기, 그 다음에 손모충, 누가 봐도 육류, 십이지장충, 채소. 이래서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흡충의 경우는 1중간 숙주가 외우렁이고 2중간 숙주가 우리가 담수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는 민물고기라고 해서 붕어, 잉어, 피라미 같은 아이들이 이제 숙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18번 갑니다. 식품의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해썹에 이런 7원칙 중 1원칙에는 BCP가 있다. B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 C는 케미컬, 그 화학적, 다음에 이제 P는 이제 피지컬에서 물리적 위해 요소를 싹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곰팡이 독인 아플라톡신은 살아있는 애가 아니라 곰팡이란 애가 만든 독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학적 위해 요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보기에 어떤 거 있었냐면 요충, A형 간염 바이러스, 세레우스 식중독 그 원인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다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미생물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표적인 그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되고 이 친구는 이제 화학적 위해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해썹의 7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중요관리점이란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공정을 말한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었죠. 이거는 막 제가 막 굳이 외우지 않았어요. 쭉 읽어보니까 아, 얘 이렇게 짝꿍 잘못돼 있구나. 이렇게 막 파악해서 나와서 이제 적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조금 글자를 장난을 친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표현은 중요관리점을 묻는다거나 한계 기준을 묻는다거나 개선 조치를 묻는다거나 모니터링을 묻는다 이런 것들의 각각의 이제 그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섞어서 바꿔주기만 해서 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해당 정의를 조금씩 막 고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아마 정확히 외워서 나왔겠죠. 자, 그래서 뭐 개선 조치 부분에 제 기억에 뭐 검증인데 개선 조치가 연결돼 있고 개선 조치에 CL이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중요관리점이다. 20번 식품 첨가물의 독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그 일반 독성 시험이든 특수 독성 시험이든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물질의 독성 시험을 할 때에는 유해한 물질도 하지만 어떤 첨가물의 우리가 사용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첨가물은 사용하실 때 얼마 이하로 써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잡을 때도 독성 시험을 통해서 이제 기준들을 이제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용 기준, 사용량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독성 시험 파트에 첨가물이 이제 이런 표현이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1, 2, 3, 4번 중에 4번이 우선 답으로 보입니다. 변이원성 시험이야. 이건 우리가 유전독성 시험이라고도 하죠. 이 친구가 첨가물이 번식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변이원성 시험 또는 유전독성 시험은 어떠한 첨가물이 이제 그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 있죠. DNA. 요거를 이제 돌연변이처럼 만드는지 유전자에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줘서 변이를 일으키는지를 보는 게 변이원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최기형성 시험 등이 출제가 같이 됐고요. 급성은 LD50 그런 거, 또 만성은 어떤 안전 한계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위생학 문제를 모두 다 마무리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미 또 이제 제가 가다반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많이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 또는 시험을 위생직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초시생들 해설특강 먼저 보시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보셨듯이 문제가 요런 문제는 내가 보기에 좀 쉬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엄청 어려웠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은 쉬운 시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를 꼭 보시고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늘 이야기했던 게 있죠. 내가 뭐 A라는 지역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A 지역 문제만 봐야 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A 지역에 응시를 하지만 B나 C 또는 다른 시도 내가 경기도 아니지만 경기도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이 문제들이 또 좀 돌고 돌거나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가 하반기에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꼭 이런 해설특강을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그 4월 20일에 이제 그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방고시 또 품격 카페에서 우리 경상북도 친구들 면접 자료도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합격 이 기쁜 소식 꼭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대방고시 수험생 또 합격생들이 제공해 주었던 수많은 기출문제, 후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면접까지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종 합격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학 기출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